자, 그러면은요, 지금 얘기했던 출제 유형이 앞에서 얘기했던 문제 위주라든가 단답형 문제라든가 혼합형, 복합형 문제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뭐 출제될 것이다 라고 할 때 뭐 출제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세 가지 안에 전부 출제가 돼요. 그럼 관세법 그 규정과 1번하고 2번 단답형이라든가 세 번째 혼합형, 뭐 복합형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것을 따로 법 위주로 해서 따로 단답형 따로 그리고 혼합형, 복합형 문제 따로 세 가지 유형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앞에서 얘기했던 출제 유형의 세 가지 모두 요 내용으로 공부를 하면 전부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출제 유형과 관련 없이 공통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공통적으로 관세법 위주의 문제라든가 단답형 문제라든가 아니면 혼합형 복합법 문제의 공통적으로 정리하는 방법 이미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정리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일 먼저 핵심 키워드 즉 핵심 키워드 핵심 단어 목차를 일단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된다. 이와 관련해서 본다고 하면 제일 첫 번째 각 조문의 각 항의 내용을 주의 깊게 여러 번 째려볼 것, 즉 살펴볼 것. 자, 여러분들 법령제 4조를 전부 피세요. 자, 4조를 피시면 내국세 등의 부과 징수죠. 그리고 시행령 1조의 2가 있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4조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알기는 알죠. 1차 공부를 했으니까 알죠. 알기는 아는데 4조의 내국세 부과 등의 징수에 대해서 쓰라라고 할 때에 덮어놓고 쓰라고 하면 여러분들 전부 쓸 수 있죠. 쓰기는 뭘 써요? 못 쓰죠. 그러면 이 내용이 무슨 뭐 단답형이 됐든 예를 들어서 법 4조에 있는 내용, 즉 법에 한정을 한다라고 올 식으로 해서 네 가지를 쓰라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가지의 내용을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이것을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근데 2차 공부를 해서 4조 안 읽어본 수험생은 분명히 없잖아요. 수없이 많이 봤는데 엎어놓고 쓰라라고 하면 못 쓰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계속 봐야 1차 공부지 2차 공부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IQ가 적어도 한 156.5, 거기는 점이 없죠. 150 한 6이 된다고 하더라. 뭐 그 정도 같으면은 딱 보면은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여러분이나 저나 통상적으로 뭐 IQ는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들 예를 더 나을 거예요. 자, 그렇지 않은 이상은 어떻게 됐든 4조 내국세 등의 부과 징수를 쓰라라고 할 때 이것을 2차 때는 전부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것만 나오면 그냥 1항, 2항, 3항, 4항을 쓰겠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이 4조를 여러분들이 외우시려고 하면 1항부터 4항까지 전부 외우셔야 되는데 그냥 뭐 1번 수임 불풍에 대하여 세관정의 부가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어쩌고 저쩌고 해본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각 조문이라는 얘기는 1조부터 330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문의 각 항. 자, 4조 조문의 각 항은 1항이 있고 2항이 있고 3항이 있고 4항이 있죠. 이것을 일단 주의 깊게 여러 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 번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하여간 째려봐야 돼요. 째려봐야 되는데 여러 번 봐야 돼요. 적어도 1항부터 4항까지 여러분들 이것을 외우시려고 하면은 여러 번 봐야 돼요. 그것도 그냥 스쳐가면서 1번 수임 불풍에 대해 세관정의 부과 징수하는 등등등등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1항부터 4항까지 쭉 보면은 여기에 공통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깨우칠 부분이 있고 또 외웠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쓸 때에 오류를 범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은 아마 체크해내기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되는데요. 요거 4조 하고요. 그 다음에 월별 납부하고요. 몇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사조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보세구역편과 관련해서 통치 부분 154조부터 165조까지를 여러분하고 같이 쭉 목차를 만들 거예요. 자, 그 요령이에요. 차근차근 여러분들 보세요. 일단은 많이 보라는 얘기가 돼요. 각 조문의 각 항의 내용을 아주 째려보라는 얘기가 돼요. 두 번째, 각 항의 내용의 핵심 키워드 목차를 만들 것. 자, 4조 1항을 한번 여러분들 한 두 번만 빨리 읽어보세요.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부가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출세, 교통, 에너지 어쩌고 저쩌고 읽으라고 그랬죠. 제가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봤죠? 자, 각 항의 내용의 핵심 키워드 목차를 만들 것. 여기에 핵심적인 1항의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이 뭐죠? 제가 4조를 택한 이유는 뭐냐면은 4조를 여러분들이 정리할 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다른 종목보다 굉장히 요 키워드 목차라든가 이거 등등을 해가지고는 굉장히 좀 어려운 거란 부분이에요. 요것만 깨우치면은 여러분이 나머지의 경우는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샘플로 어디를 한번 보느냐면 어디 몇 조를 한번 볼까요? 156조를 한번 볼까요? (156조를) 보면 보세구역의 장치 허가죠. 1항이 있고 2항이 있고 3항이 있죠. 그리고 옆에 보니까 시행령 175조가 있죠. 그리고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아마 시행규칙 65조에 규정이 됐을 거예요. 세 개의 조문으로 돼 있죠. 그럼 1항을 한번 빨리 읽어보세요. 1항. 쭉쭉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주어가 뭐죠? 그러니까 보세구역에 장치하려는 자죠. 하려는 자죠. 그러면서 세관장한테 뭐를 해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거죠. 그럼 그거 여러분들 핵심 키워드 목차를 딴다라고 하면 어떻게 딸래요? 그것을 보통 교재에 보면은 허가라고 이렇게 대부분 얘기해요. 세관장의 허가라고 얘기해요. 자, 뭐 그것은 아무렇게나 잡아도 상관없어요. 보세구역에 장치하려는 자의 세관장 허가 이렇게 해도 돼요. 좋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은 이 항을 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돼 있어요? 세관장은 어쩌고 저쩌고 할 때에 세관장은 외국 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에 장치하려는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즉 담보 제공 그리고 시설 설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 그 목차를 어떻게 잡을래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대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마음대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사망의 경우는 뭐죠? 누가 수리를 납부하는 거예요? 자, 보세구역에 장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한다. 수수료는 모두 기재부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행규칙 65조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거 뭐라고 하면 될까요? 제목을. 그 여러분들 마음대로 잡고 싶은 대로 잡아요. 보통 교재 등등을 보면 수수료의 납부라고 얘기를 했어요. 수수료 납부. 그러면 수수료 납부를 써놓고 여러분들이 수수료 납부를 써놓고 156조 3항에 있는 내용을 끌어올 수 있어요? 일단 수수료 납부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누가?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수수료 납부. 이렇게 쓰면은 보세구역에 장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거기 좋은 것은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거 놓고 그 정도를 일단 틀을 잡으라는 얘기가 돼. 그것만 써도 70% 80%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저를 잠깐 보면은요. 거기에서 1항의 경우는 세관장의 허가, 2항의 경우는 담보 제공 시설 설치 등의 명령. 누가 명령을 내린 거죠? 세관장이죠. 그다음 수조 나쁘죠. 그럼 요 목차만 여러분들 보면은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70%는 똑같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핵심적인 내용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엎어요. 덮어요. 그럼 156조 쓰시오라고 하면은 어떻게 쓸래요?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목차 암기가 돼야 선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목차만 암기를 해서 1번 보세구역의 장치허가, 1번 허가, 2번 담보 제공 등의 명령, 3번 수료 납부. 그거만 쓸 줄 알면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쉬워요. 특히 보세구역편이라든가 운송제도라든가 또는 통관제도, 나머지의 경우는 그 제목만 키워드 목차만 잘 잡으면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관세법 총칙 1장에 있는 특히 4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밑도 끝도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정리하기가 굉장히 읽는다고 하더라도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그 내용이 없다라는 것이 좀 문제예요. 굉장히 어려운 게 4조예요. 그래서 일부러 택한 거예요. 자, 그거까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핵심 키워드를 만들 때 여러 번 얘기했죠. 주어, 목적어, 동사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주어, 간목, 직목, 동사 어디를 보느냐면 118조 1항을 한번 보세요. (118조 1항을) 보면 과세전 적부 심사 제도에서 과세전 통지와 관련된 내용이 되죠. 쭉 읽어보세요. 자, 거기에 주어는 누구죠? 세관장이죠. 그 다음에 간목은 누구예요? 직목은요? 내용을. 동사는요? 통지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납세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럼 끝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은 38조의 3, 6항 또는 39조 2항에 따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납부와 약관 어쩌고 있죠. 부적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서면이에요. 서면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되잖아. 자, 핵심 키워드 주어, 직목, 간목, 동사를 해놓고 일단 큰 틀을 잡아놓고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속 복습을 하면서 갖다 채우라는 얘기가 돼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거 전부 돼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거 읽어봐야 생각나지도 않고 또 118조 1항 이것을 써야 되는데 뭐 이상한 다른 것으로 갖다 놓고 등등을 하는데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1차 위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네 번째 핵심 키워드 목차를 잘 만들면 내용 쓰기가 무지하게 쉽다. 금방 얘기를 했죠. 자, 담보 제공 시설 설치 등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156조 2항이죠. 그럴 때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담보 제공 시설 설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누가 명하는 거예요? 운영인이 하는 거예요? 세관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세관장이 하는 거죠. 세관장은 담보 제공 시설 설치 등을 명할 수 있다. 그 앞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경우는 70%예요. 나머지의 경우는
이제 복습을 하면서 갖다 자꾸 껴 붙이라는 얘기가 돼요. 그것도 내용을 알면은 요 담보 제공하고 시설 설치 등의 명령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알고 있으면 사이에 들어간 거 한 번만 딱 하면은 임팩트를 주면은 죽어도 안 잊어먹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법령제 보지 말고 156조다 이러한 목차다. 목차는 이따 뒤에서 다 나와요. 그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것이 여러분 것이 되는 거고, 또한 잊지 않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된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어요? 각 조문의 각 항의 내용에 대한 핵심 키워드, 핵심 단어를 가지고 목차를 만들어라. 자, 그때 만들 때는 주어, 목적어, 동사,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 영어로 얘기하면 이것을 삼형식이라고 얘기를 하든가 뭐 이형식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삼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주어 플러스 간목, 직목. 직목, 간목은 어떤 때는 직목, 대부분의 경우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규정이 되는데 또 관세부터 왔다 갔다 해요. 그거는 순서 바꿔도 전혀, 법에는 직목, 간목이 먼저 왔는데 여러분들이 직목을 앞에 썼다고 해서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정리를 해도 무방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키워드 목차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했던 각 조문의 각 항을 여러 번 읽어보시고, 읽어보면은 그에 관련된 핵심 키워드, 핵심 단어라고 하는 것이 잔상에 남아요. 그걸 빨리 메모를 해서 그것을 키워드 목차라고 이렇게 잡아도 전혀 관계는 없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했을 뿐이지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돼요. 그것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한테 질문이 굉장히 많을 건데 한 사람 있을까 말까라고 하는 정도를 본다면 전혀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하다 보면은 분명히 이걸 넣어야 되냐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얘기가 나오지는 않는 것을 보면은 안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면은요. 자, 핵심 키워드를 1번에서 만들었죠. 핵심 키워드 목차를 만들었죠. 핵심 키워드 목차에 뭐를 갖다 붙이느냐면 토를 달아요. 토를 달아서 암기 공식을 만들어야 돼요. 암기 공식을 만들어 암기를 해야 한다. 아무리 핵심 키워드 목차를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법령지에 덮어놓고 어떤 규정을 쓰라라고 할 때에 그에 관련된 목차 키워드 암기 안 했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포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돼요. 자, 여태까지는 여러분이나 다른 2차 수험생들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하나 플러스가 돼야 될 부분이 목차 암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려워가지고 제 강의는 무시무시하게 그것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까놓고 얘기를 해서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어려운 부분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조금 그것을 해야 되는데 전체의 내용을 암기를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그것은 수반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2차 강사는 1차 때 공부했던 이 법령집 내용 갖고 2차 강의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2차는 1차 때 공부했던 내용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100% 알든 50% 알든 60% 하든 상관이 없어요.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선 암기를 하느냐라고는 암기와 관련된 내용을 2차 강의할 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1차 때 공부하고 이거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니까 공부하고 암기하라. 여러분 앞으로 갖다 놓고서 여러분들 얘기하라고 다 해요. 누구나 다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진정한 2차 공부가 2차 강의, 2차 공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이 내용이 그러면 이 방법 아니면 아니냐?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이러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시를 해서 이와 관련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방법을 가지고 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에요. 하나의 방법론 중에서 하나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들 좀 알고 들어가시면 좋겠네요. 그럼 이 두 번째와 관련해서
첫 번째 핵심 키워드 목차에 토를 달아 암기식을 만들 것. 기본반 3개월 동안에 뭐 스터디를 많이 했고요. 또 여러분 나름대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스터디 하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그런지 뭐 예를 들어서 4조 내국세 등의 부가징수 1번 의, 2번 징수 요건, 2번 내국세 체납, 3번 징수 요건, 네 번째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없는 사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안 돼요. 토를 달아야 돼요. 토 다는 것은 제가 다뤄준 거 똑같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위험스러워요. 그건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예요. 이따 뒤에서 얘기를 할 테니까 반드시 토를 달아요. 토 안 달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토를 분명히 달아가지고 무슨 내용이 내국세 등의 부가징수다라고 할 때 내국세 등의 부가징수는 관세법 규정의 우선 적용과 내국세의 체납이 있는데 징수 요건에 따라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내국세 징수 절차는 이런 식으로 갖다 해야 나열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토를 안 달고 탁탁탁탁 갖다 놓는 것은 그거는 진짜 고수급이에요. 그게 그 조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에요. 토를 제가 전부 달아져 갖고 여러분들 전부 그 목차 암기식이라든가 다른 별 암기식 공식을 전부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다른 토를 달든지 등등을 하는데 그것들은 여러분들 시간을 세이브 시켜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것을 뭐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나름대로 하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한다면 시간 무지무지하게 걸려요. 제가 이게 버전이 한 10 정도가 돼요. 그만큼 오래 걸렸다는 얘기예요. 계속 손보고 또 손보고 또 잘못된 부분 또 암기식도 어떠한 원칙가에 이렇게 두느냐 이것들을 수없는 세월을 지나서 이제 결국 거의 이제 완성이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용을 하시든 안 하든 뭐 그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반드시 토를 달아라고 하는 거 얘기하고 싶고요. 근데 두문자법을 이용하면 효과가 없어요. 어떠한 내용에 대한 뭐 지정 기준이다, 승인 취소 사유다, 무슨 대상이다 등등을 할 때는 때로는 두문자법을 이용하라는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240조 1항에 있는 수입의 의제는 국통이 매우 큰 사람은 보기에 추하고 몰상식하다. 이렇게 암기를 하라라고 얘기했고요. 또 4조 1항에 있는 세관장이 수입 물품에 대해서 부가징수하는 내국세의 종류는 몇 가지예요? 9가지 아니에요. 부담의 농주가 개교환, 지소, 지교를 교환해 주셔. 부가가치, 담배 소유세. 이런 식으로 그것은 두문자법은 그런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이 전체 목차를 가지고 앞에 있는 글자로 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만보다 하지 마세요. 그건 헷갈려서 못해요. 저도 그 방법 저런 방법 해서 여러분한테 최적의 그런 암기식을 만들어주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거를 해보니까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관세일표 같은 경우 수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 관세일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문자법을 이용하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하지 마세요. 나중에 뒤에서 요거 갖고 전체 얘기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보시고요. 세 번째, 아무리 핵심 키워드 목차를 잘 만들어도 각 조문의 내용을 쓸 수 없으니 목차 암기가 가장 핵심적인 공부 방법이다. 다른 수험생하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공부하는데 거기에 톡 튀어나오려면 지금 이제 그 수험생이 없는데 차석 정도는 해야 할 때에 다른 수험생하고 다르게 그거 목차 암기를 하면은 충분히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요 내용이 두 번째예요. 자, 목차 키워드를 만들어라. 만들었으면 뭐를 하라? 외워라.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가 있는데 외웠어요. 세 번째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목차 암기를 했으니까 목차 암기한 것을 나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열을 해가지고 지금 각 목차의 키워드로 목차를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내용 쓰면 돼요. 그게 뭐냐면은 서브노트예요. 서브노트. 즉 관세법 서브노트는 1조부터 330조까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거기에는 단답형 문제도 나오고 전체 묻는 내용 등등이 나오니까 이것으로 앞에서 얘기했던 출제, 예상 문제, 분석이라든가 분석 등을 해서 세 가지로 살펴봤대. 거기에 다 걸려들어요. 내년도에도. 걸려드는데 그럼 그것을 세 가지로 공부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전부 세 가지가 다 걸려듣는다라는 얘기가 결국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시면은요. 핵심 키워드 목차 암기 공식을 활용한 내용 정리. 자, 첫 번째는 암기 공식을 우선 먼저 암기할 것. 이게 가장 관세법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 핵심 키워드 목차를 이용하여 만든 암기 공식을 이용하여 저 뒤에 그거 잘못 썼어요. 앞에 이용하여 만든 암기 공식을 활용하여 많이 써볼 것. 많이 써보고 많이 복습할 것. 세 번째, 암기한 목차를 이용하여 목차를 나열하고 각각의 목차의 내용을 핵심 키워드 목차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써볼 것. 이 세 가지 원칙만 여러분들이 지켜주신다고 하면 차석이 아니라 뭐 수석 정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관세법 점수를 많이 올려서 좀 미진한 그런 과목에 평균 점수를 올려서 뭐를 하는 거죠?